오늘은 The next station is 도쿄 맛집을 도쿄. 소개할게요. 제니가 간 이자카야부터 사무라이바, 라멘과 우동집까지 모두 알려줄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하면 여행이 맛있어집니다. 제가 작년 겨울에 혼자 도쿄 여행에 다녀왔는데요. 여행 중에 우동을 정말 맛있게 먹어서 한국에 와서도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시부야 요요기역 가까이 위치한 신보리 우동입니다. 신보리 우동은 즉석에서 만든 수타면을 이용한 다양한 우동을 전개하는 음식점인데요. 매장에 들어가면 좌측에서 면 만드는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평일 점심시간에 방문했고 실내에서 10분 정도 웨이팅하였는데요. 기다리는 동안 메뉴판을 보며 메뉴를 고를 수 있었습니다. 튀김 우동과 냉우동 등 정말 많은 우동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시그니처 우동인 명란버터 우동을 주문하였습니다. 자리에 앉고 10분 정도 기다린 끝에 우동이 나왔는데요. 보기만 해도 면이 엄청 쫄깃쫄깃해 보이네요. 방금 삶아진 따뜻한 면 위에 계란과 명란, 버터, 파, 김이 올라갑니다. 적당히 섞어서 한 입 먹었는데 면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짠맛이 강하지만 고소한 맛이 일품이었고 무엇보다 쫄깃하면서 부드러운 면의 식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라멘을 한 그릇 먹고 온 상태라 배가 고프지 않았는데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쿄에서 한 달 살기 중인 지인에게 추천받아 방문한 곳인데요. 니혼바시에 있는 해산물 덮밥 맛집 츠지한 본점입니다. 저는 평일 4시 반쯤 방문했는데 애매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웨이팅이 꽤 있었습니다. 대기하는 동안 메뉴를 고르면 되는데요. 저는 닭회와 우롱차를 주문했습니다. 한국인 손님이 꽤 많은 편이었고 1시간 반 정도 대기하다가 드디어 입장했습니다. 내부는 바 테이블만 있는 오픈 키친 형태여서 요리하는 과정을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덮밥을 만드는 과정이나 회를 뜨는 모습 등 모두 눈앞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밥 위에는 연어알과 참치, 새우, 오징어 등이 믹스되어 산더미처럼 올라가는데요. 메뉴는 기본 덮밥인 우메부터 게와 연어알이 추가된 닭회, 성게가 올라간 마츠와 도쿠조까지 총 4가지로 나뉩니다. 주문한 덮밥이 나왔는데요. 도미회와 따뜻한 차가 함께 나와서 더욱 좋았습니다. 원래는 제공되는 간장에 와사비를 풀어서 밥에 뿌려 먹는 형식인데요. 밥 자체에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뿌리지 않고 그냥 먹었습니다. 신선한 해산물이 정말 가득 올라가 있어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밥을 어느 정도 먹으면 도미 국물을 넣어 국밥으로도 즐길 수 있는데요. 이때를 위해 회를 몇 조각 남겨두면 좋습니다. 국물을 요청할 때도 밥을 추가할 수 있어서 더욱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요. 덮밥도 맛있었는데 국밥도 기가 막혀서 왜 인기가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대기한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감동이 조금 덜할 것 같고 겨울에 도쿄에 간다면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치즈버거가 있는 아메리칸 다이너 앤드라는 우에노에 위치한 버거집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버거 만드는 과정이 워낙 유명해서 방문한 곳인데요. 유명한 버거 터치다운 버거는 치즈 소스와 치즈버거가 만난 극강의 치즈버거입니다.
바에 앉으면 버거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뜨거운 철판에 부드러운 치즈 소스를 붓고 무언가를 뿌린 후 반으로 잘린 치즈버거를 올려 완성합니다. 부글부글 끓는 치즈 소스와 버거의 조합이 이색적인데요. 버거에는 패티 2장, 체다 치즈 2장, 각종 소스가 들어갑니다. 패티는 엄청나게 압축하여 만든 패티로 진한 육향이 특징입니다. 한 입 먹었는데 제가 첫 끼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육향 가득한 패티와 새콤한 토마토 소스, 치즈의 조화가 꽤 괜찮더라고요. 짠맛이 매우 강했지만 도쿄 음식이 대체적으로 짠 부분을 감안하면 훌륭했습니다. 만드는 과정을 보는 재미도 있고 맛도 괜찮아서 독특한 버거가 먹고 싶다면 방문을 추천합니다. 도쿄에서 맛있는 라멘집을 찾다가 예약과 대기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신주쿠에 위치한 라멘 아프로비치입니다. 평일 오픈 시간에 방문하여 웨이팅 없이 바로 입장할 수 있었는데요. 들어가면 먼저 키오스크로 메뉴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색의 닭 육수 라멘이 유명하여 스페셜 치킨 라멘을 주문했고 좀 더 특별하게 먹고 싶어서 차슈와 계란을 추가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음식 만드는 과정을 보고 있으니 금방 라멘이 나왔습니다. 추가 토핑은 작은 접시에 따로 제공되었는데 촬영을 위해 라면 위에 전부 올려보았습니다. 라멘 비주얼이 엄청나더라고요. 큼직한 차슈와 붉은빛의 달걀 노른자가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우선 국물을 먼저 맛보았는데요. 엄청 진한 닭육수더라고요. 녹진한 느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큼직한 차슈는 식감이 부드러워서 좋았고 달걀 역시 맛있었습니다. 면은 평범한 편인데 육수 맛이 좋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도 짠맛이 강했지만 구수한 국물이 맛있어서 기억에 오래 남네요. 다만 스페셜 라멘은 라멘 자체에도 토핑이 많아서 토핑 추가는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라멘만 먹어도 충분할 것 같네요. 이번에 소개할 곳은 엄청난 두께의 돈까츠로 현지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사랑받는 가츠동 맛집 마루시치 후카가와 후도우점입니다. 매장 오픈 시간이 11시 반인데 오픈 전부터 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대기하는 손님에게 양산을 대여해주고 시원한 물을 주는 등 서비스가 친절했습니다. 가츠동 메뉴는 프리미엄, 디럭스, 레귤러 세 종류로 나뉘는데 두꺼운 돈까츠 300g이 올라간 디럭스가 가장 인기입니다. 이곳 역시 오픈 키친 형태여서 돈까츠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주문 즉시 고기에 튀김옷을 입히고 기름에 튀기기 때문에 따끈따끈하고 바삭한 돈까츠를 먹을 수 있습니다. 주문한 디럭스 가츠동이 나왔는데요. 돈까츠 두께가 대략 4cm 정도로 엄청 두꺼웠습니다. 두꺼운 만큼 고기가 굉장히 맛있었고 부드러운 오믈렛도 밥과 잘 어울려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야채 없이 이렇게만 먹으니
조금 느끼한 감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기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금방 배가 부르더라고요. 마루시치 후카카와는 재료 소진 시 조기 마감되는 곳이라 방문을 원하시면 일찍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도쿄에 가면 서브컬처의 성지 아키하바라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번화한 아키하바라에서 구글 평점 4.6에 빛나는 음식점 로스트 비프 오노입니다. 평일 11시 반쯤 방문하여 40분 정도 대기하고 입장하였는데요. 덮밥 사이즈와 밥량, 소스까지 모두 선택할 수 있어서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산 소고기를 쓴 로스트 비프 덮밥 정식 미디움 사이즈를 주문했는데요. 싱싱한 계란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소고기가 굉장히 먹음직스러웠습니다. 노른자를 터뜨려서 고기와 함께 먹으면 되는데요. 소스와 밥, 야채가 조화롭게 어울려서 맛있었습니다. 다만 그릇 사이즈가 손바닥만큼 작아서 좀 놀랐는데 다 먹고 나니 충분히 배불렀습니다. 아키하바라에 가서 배가 고플 때 들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 센티폴리아는 화려한 퍼포먼스와 아름다운 칵테일이 있는 정통 바입니다. 예약이 상당히 어려워서 가기 힘든 곳이지만 멋진 퍼포먼스를 볼 수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일본 칵테일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바텐더가 다양한 칵테일을 선보이는데요. 메인 바텐더가 덤을 이용해 얼음을 다이아몬드처럼 깎아주는 모습이 사무라이 같다고 하여 사무라이 바로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다이아몬드 얼음으로 위스키 온더락을 즐길 수 있는데요. 화려한 퍼포먼스와 금가루가 더해져서인지 술 양에 비해 가격은 높은 편입니다. 바 테이블 전체에 불을 지피는 불쇼도 유명한데요. 따뜻한 라떼를 주문하면 선보이는 쇼입니다. 알차와 커피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저희가 주문했던 커피에는 술 맛이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한 소르베 칵테일도 있는데요. 비주얼이 가장 예뻤던 칵테일입니다. 꽃꽂이를 하듯 화려한 꽃과 식물로 장식하여 아름다운 비주얼을 완성하는데요. 이 외에도 바에 앉으면 다양한 퍼포먼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할 때마다 바 좌석이 가장 빨리 매진된다고 하네요. 현재 매달 15일에 예약이 시작되는데 예약 방식이 여러 번 바뀐 곳이라 공식 계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곤파치 니시아자부는 영화 킬빌 배경의 모티브가 된 이자카야로 유명한데요. 최근 블랙핑크 제니님이 다녀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3층 높이의 웅장한 공간에서 일본 전통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데요. 월요일 저녁에 방문해도 웨이팅이 있을 정도니 저녁 피크 시간에 방문하고 싶다면
예약을 하고 가는 걸 추천합니다. 메뉴는 야키토리와 소바가 가장 유명하고 그 외 사시미와 덴뿌라, 초밥 등 많은 종류의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좌석도 굉장히 다양한데 오픈 키친을 볼 수 있는 바 좌석부터 일반적인 입식 좌석, 룸 형태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야키토리와 하이볼을 주문했는데 대체적으로 맛은 평범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는 좋긴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는 오래 있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곤파치 니시아자부는 정기적으로 공연을 진행하기도 하고 생일이나 이벤트의 세레머니도 기획되어 있어서 화려한 밤을 즐기고 싶다면 특별한 날에 방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버스 기사 개도 야, 희수를 보고 서 있는 공사 그 순간 보석이 눈을 뜨고 다시 바라는 보석이 고양이. 뭘 봐?